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관계법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규는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죠. 암기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출제된 문제는요, 기존의 역대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미리 합격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사람의 점수를 본다 그러면요 60점입니다. 원점수로 60점을 맞은 사람이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개론과 비교해 볼 때요 85점과 그리고 법규 원점수 60점입니다. 25점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난이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문제만 충실히 풀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자, 한번 같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충실히 얼마나 공부했는지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합격을 했을까? 아니면 불합격일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실력이 쌓았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자 단어를 보세요. 품명과 수량과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니까 이거는 무슨 신고라고 딱 잡았나요? 변경 신고입니다.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사항이에요. 그런데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거니까 변경 신고다. 그러면 변경하고자 하는 날이 며칠 전까지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루 전까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2번요.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한다.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는 누가 하나요? 그렇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덤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직접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위탁하는 경우는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위탁 업무를 맡기느냐? 협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협회는 누굴 얘기할까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얘기하겠죠. 여기까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요. 다음 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세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어만을 먼저 정리하라는 거죠. 공사 감지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용어만을 정리를 해라. 우선은요, 소화설비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옥내 소화전 설비와 그 다음 뭐가 된다? 옥외 소화전 설비가 이렇게 있네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비를 처음으로 신설하는 공사를 할 때는 무엇을 한다? 착공 신고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반드시 공사감지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되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요. 자, 이와 같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를 할 때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복습 과정을 통해서 익혀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보설비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는 제외가 되고 뭐로 바꿨나요? 통합감시시설입니다. 비상경보설비나
비상방송설비는 신설하는 공사를 할 때는 착공신고를 하고요. 증설하는 공사할 때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더니요. 감리자 지정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빼고 그 대신 통합, 감시시설,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어떻게 해라. 공사감자를 지정해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자동화대 탐지설비죠. 자동화대 탐지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경계구역을 증설한 공사를 할 때입니다. 그래봤자 뭔가요?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다. 자, 피난설비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화용수설비입니다.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선하는 공사를 할 때가 이렇게 되겠죠. 명심할 거는요.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 등 설비나 보수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 해당되는 설비 등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난설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용수설비 6개가 있죠. 소화용수설비 6개가 이렇게 소화활동설비 6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자, 한 번 더 소화활동설비 6개를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우선은요.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합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전용회를 증설한 공사를 할 때요. 죄송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죠.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다. 이렇게요. 비상 콘센트 설비다.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전용회를 증설하는 공사를 할 때입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착공신고는 신설할 때는 착공신고를 해요. 그런데 증설할 때는 제외가 됐죠. 그러므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연소방지설비입니다.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할 때. 그리고요. 재연설비입니다. 재연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재연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할 때죠. 연결송수관 설비는 신설 또는 개설하는 공사를 할 때. 연결 살수 설비는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살수 구역이 아니고 신설, 연결 살수 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송수 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라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